그러니까 문틀란 TV입니다. 이재명이 한마디로 지금 제1당의 대표인데 법정에 출석하는 표정을 보면 아주 안 좋습니다. 이 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의 위중교사 이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겠다 이런 결정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이 일단 현재까지는 깐깐하게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 잘못 보였다간 자신한테 더욱 안 좋겠다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겁을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조치하고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재판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는 주 3회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기소를 하게 되면은 주 4회까지도 될 수가 있고, 그 중에 3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나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일이 곧 현실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게 되면은 결국 자신이 깜빵 갈 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겁을 먹고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무책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형사합의 33부에서 명색이 제1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중요한 증인인 유동규가 출석을 안 했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자, 유동규가 출석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도 어쨌든 간에 공당의 대표인 이재명이가 나와서 혼자서 1시간 정도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좀 변호인들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결국은 다시 법정을 나서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 측에서 흥분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도 나와서 있는데 왜 유동규가 안 나온 겁니까? 라고 하면서 유동규에게 500만 원 과토리를 물어야 된다 이런 거 주장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재미나는 이런 장면은 재판부가, 이 김동연 재판부가 이런 이재명 측의 그런 흥분해서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상당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측의 이런 요구는 정말 후한무치하죠. 이재명이야말로 재판부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툭하면 지각하고 불출석하고 이런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판이 많이 공존이 됐고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했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행태를 보인 자가 이재명인데, 뻔뻔스럽게 자기가 오늘 나왔는데 겁먹은 표정으로 해서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동규가 안 나와가지고 시간 만에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자 이 변호인들이 말이죠, 재판장을 향해서 유동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과태료 500만 원을 물려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재명 측의 요구를 일축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재미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지금 유동규가 지난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도 했다.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동규의 유튜브 방송도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를 말하나, 약점이 없나 이런 걸 좀 잡아내기 위해서 유동규 씨가 출연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드러났어요. 그런데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회에 출석하면 이를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라면서 상당한 흥분을 해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갖다가 재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직무대리가 앞으로 이재명 이 재판의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하는 만큼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측의 이 길길이 날뛰어서 하는 이 요구사항을 갖다가 주장을 일축을 해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이 같은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동규 씨가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이유가 없죠. 오늘 보니까 지금 이들의 주장과 달리 아침에 이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알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좀 어지럽고 아프고 이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증언하기가 어렵죠. 제대로 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측이 또 이들이 지금 법정에 임하는 방식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자신들이 죄가 없다. 이것이 가장 좋은 법정 전략인데 그러한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장동 위례도시 재판 초기부터 이들이 거의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러면서 아주 치졸한 그러한 형태의 지금 법정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재판부도 그렇고
이 재판에 지금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는 벌써 이 재판 초기부터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뻔뻔하다. 정말 그 법정을 완전히 뭐 발아래 두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매우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취하고, 심지어는 뭐 재판에 나와서 일찍 끝내달라고 하고 이랬던 자들이 바로 이재명이고, 재판부의 사전에 얘기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이랬던 세력들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유동규는 사실 지금 이 어제도 지금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출석하는 모습인데, 대장동 사건 속행 재판에 어제도 출석하고 거의 매일같이 출석합니다. 유동규는 사실은. 이재명이 지금 뭐 사실 매일같이 불러서 죄를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좀 황당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죠, 유동규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아주 성실하게 거의 뭐 형사합의 22부, 그다음에 33부, 뭐 여러 군데 하여튼 부르는 데를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비하면 이재명은 전혀 그런 얘기할 자격도 없는데, 한번 이렇게 유동규가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감히 제1당의 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동규가 안 나와 이래가면서 흥분해가지고 이러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바로 킬당한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재명 측이 아니라 검찰의 손을 들어준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1시간 만에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1시간 정도 앞으로 재판 진행 뭐 이런들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재명 측이 또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형사합의 33부에 나와가지고 유동규 씨가 그때 한 내용들이 있는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공소사실에 무슨 관련이 없다든지 이래가면서 이재명 측이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 재판을 통해서 다른 사건 관련해서 무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의 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또 역시 일축을 하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어요. 좀 보겠다. 뭐 지금 변호인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직 신문 조서도 작성이 안 됐다. 너무 설치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내용을 보고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변호인들의 요구를 일축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건 결국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측은 가장 확실한 어떤 법정 전략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제기된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다. 이거를 밝히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뭐 검찰이 공소장에 없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등 뭐 이런 거, 유동규가 왜 안 나왔냐는 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유도 신문을 한다는 등, 사실 어떻게 보면 격가지이고 사실상 어떤 증거, 서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까지도 시비를 거는데, 어떤 재판부가 볼 때는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되죠, 재판부가.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양측 의견을 다 듣고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어떤 진실을 캐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측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명 변호인들이 유동규 당시 이제 일주일 전에 법정 증언 내용을 두고 검찰이 법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법정을 수사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A라는 법정에서 제기되는 어떤 사건, 재판 관련해서 B라는 법정에서 관련된 증언이 나오면 A라는 법정에서 진실을 캐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실을 갖다가 왜곡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태형 변호사라고 이재명의 변호인 가운데 잘 알려져 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태형 변호사,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검찰과 유동규 간에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사건이라기보다 정치상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검찰이 물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하여튼 이재명 측이나 이들의 변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이고 완전히 뭐 바람만 불어도 낙엽이 조금만 움직여도 발랄발 떠는 이런 모습에 지금 변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최종 공소장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 공소장에 빠진 이유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시 검찰도 얘기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쌍방울에 김성태가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재명이 거짓말했던 부분은 공소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건 이것이 이제 이재명, 정진상 이들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진상 관련 증인으로 나와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랄하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측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삭제될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중요한 것은 재판부의 반응입니다. 아직 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라면서 제지를 시켰습니다. 이재명 측을. 그다음에 정리됐을 때 정확히 지적해지면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조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정리되면 그때 가서 보자. 내부 검토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도 김동연 재판부가 이재명 측의 이런 주장, 요구를 일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위중교사 심리를 갖다가 별도로 하겠다, 분리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또 형사합의 33부인데, 지금 거듭해서 김동연 재판부가 현재까지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걸 보면은 형사합의 34부의 강기태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 형사합의 34부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이 사실은 핵심 혐의들이죠.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이런 것들, 성남FC, 그다음에 이제 별도 기일을 잡아서 위중교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지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재판 진행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